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 MHz 임재한의 세종납시유 진행자 임재한입니다. 세종납시유는 매주 세종의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와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당연히 장미꽃의 계절입니다. 장미꽃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도 대평동에 장미꽃 공원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사진도 찍고 즐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도 장미꽃 향에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여름은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자칫 잘못하면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방법을 알려주실 대한민국 제1호 분노관리사 노재흥 박사를 모시고 분노 조절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한의 세종납시유는 98.9 MHz 세종 FM과 OBS 라디오 99.9 MHz와 함께합니다. 오늘 첫 곡은 오승근의 장미꽃 한 송이로 시작합니다. 꽃 한 송이 숨어 있었네. 그대 같은 사람 보질 못했네. 햇빛에 가려진 저 그늘 속에서 생명꽃 피었네. 내가 마음 바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줄기 위에 한 몸 되어서 그대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 내 사랑 받아줘. 장미꽃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네. 보석 같은 그대 이제 만났네. 햇빛에 가려진 저 그늘 속에서 생명꽃 피었네. 내가 마음 바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줄기 위에 한 몸 되어서 그대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 내 사랑 받아줘. 장미꽃 한 송이. 내가 마음 바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줄기 위에 한 몸 되어서 그대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 내 사랑 받아줘. 장미꽃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 네, 오승근의 장미꽃 한 송이를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임재한의 세종납시유 초대 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노재흥 박사님 납시유. 예,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많이 바쁘실 텐데 세종 FM 이렇게 방송국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 그 분노 조절 강의로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요.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거의 뭐 전국으로 분노 조절 강의를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네. 최근에는 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성교육 차원에서 화해하기 프로그램을 진행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광주시 시민대학을 개강을 해서 거기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에서 주관하는 소시민 연대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힐링 캠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주로 그 한양대학교에서 학점은행제 교수로서 리더십을 강의하면서 개인적으로 상담소를 열고 거기서 내담자들을 상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쁘셔서 그런지 제가 교수님하고 이렇게 방송 출연 날짜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세종시 또 출신이시지만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모시기가 더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았는데 오늘 내려오시면서 차가 막히진 않았죠? 예, 고향으로 내려오는 그런 기분이라 그런지 아주 뻥뻥 잘 뚫렸습니다. 네. 네, 이왕 또 우리 고향에도 오셨고 또 좋은 마음에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예. 저는 요 세종시 이전에 예. 충남 연기군 금남면 신촌리라고 지금 이제 세종시 금남면 신촌리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서 태어났고요. 네. 금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금호 중학교, 명문 중학교입니다. 아, 금호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서울에서 차범근이가 나왔던 차범근 선수가 나왔던 아. 경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34년 동안 했는데 네.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김일성, 김정은 할 거 없이 하여튼 김씨 그 세습 체제에서 전쟁 도발하는 거를 하여튼 저는 다 막았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하시네. 예, 그리고 군 생활 이제 마칠 때 즈음에서 제가 이 분노 관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가지고 예. 상담학 박사와 그다음에 정신보건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인생 3모작 내지 4모작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분발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하는데 그 김정일, 김정은 부자 네. 뭐 전쟁 도발을 뭐 이렇게 막아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육군사관학교를 34년간 이렇게 졸업하고 34년간 이제 복무를 하신 거죠. 예. 또 상담학과 정신보건학 박사. 또 현재는 한양대학교 미래인재 교육원 겸임교수. 또 스마일 상담 개발원 운영 강의. 또 상담 선교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본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교 활동이라고 했는데 우리 사모님도 뭐 목사님이시죠? 예, 아유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이 전쟁을 하는 거를 주 업으로 하고 있고 우리 저 아내 목사님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뭐 너무 좋은 또 목사님하고 사시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교수님 오늘의 그 주제인 그 분노 조절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그 분노 조절 그 1호 관리사이신데 그 분노 조절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분노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노를 연구하면서 분노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분노를 에너지로 봤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 경기를 해서 달리기를 하면은 누군가 친구에게 뒤처졌을 때 이것을 따라잡아야지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의지가 분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넘쳐나는 에너지가 분노다. 그렇죠. 그 에너지가 넘쳐나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너무 너무 부족하면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가 너무 넘쳐나지 않도록 혹은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화를 또 잘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이런 것도 다 스스로 분노 조절을 못해서 일어나는 상황이죠. 예.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면은 예, 우리가 분노를 낸다,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일 첫째가 욕심 때문입니다. 아 욕심. 예. 내가 저렇게 해야지 되는데 혹은 예. 내 말을 저 상대가 들어줘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안 되기 될 경우. 때문에 예,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저 친구를 혹은 상대를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욕심이거든요.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도 분노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짜증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생리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예,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그 요소들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분이 찌뿌드하다, 짜증 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을 향해서 뭐 몽둥이를 휘두르는 어떤 그 폭력적인 분노까지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쵸, 예. 단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왈칵하고 화를 낸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예. 아 저건 분노 조절 장애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첨언드립니다. 예. 근데 뭐 장애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을 때 또 장애라는 게 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심리학 쪽에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 무슨 장애, 뭐 불안 장애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장애자가 붙으면은 이미 이제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을 하는 건데 그 진단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한 6개월 정도 그 상대를 관찰해 봤을 때 이거는 정상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문가가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장애라고 장애, 하는 말을 그렇죠. 예. 붙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 저 친구는 어때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날 아침에 누군가에게 뭐 자극적인 욕을 먹었다든지 뭐 이 어떤 애인과 무슨 다퉜다든지 이런 어떤 상황 자체가 나빠져서 그날 일시적으로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전적인 상황으로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환경적인 영향이 굉장히 막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랐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 뭐 어떤 그 대화에 그 이슈에서 좀 싸움 같은 게 있을 때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그냥 아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다툼이 좀 적을 것 같은데 교수님 그러면은 그 분노 조절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교수님 때문에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 몇 년도에 생겼어요? 뭐 분노 조절? 네, 조절 그 관리사. 아, 이런 게. 분노 관리사 이것은 제가 이제 그 유래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 조사단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2003년도에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이 직책이 뭐냐면 국민의 자제들이 군에 와서 자살을 했다라고 통보를 받은 유가족이 내 자식이 절대로 자살했을 리가 없다라고 그렇죠. 민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 조사를 한 다음에 유가족에게 이 상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해명 내지는 그 군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유가족들이 표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슬픔 뒤에 아 이게 깊은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즉 국가에서 불러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군에 입대했는데 왜 죽었을까? 얘가 죽었느냐? 그렇지. 사실은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 분노를 보고 아 내가 군 생활을 마치고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하면은
줄여줄 수 있을까?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공부를 시작해서 2010년도에 이제 캐나다 크리스찬 칼리지에서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한양대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이제 박사학위를 할 기회가 돼서 그 젊은 청년들의 그 분노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뒤늦게 2018년도에 정신보건학 박사학위 2개를 받았죠. 그리고 네. 그 와중에 이제 2015년도에 제가 보건복지부에 네. 이게 필요한 자격증이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하고 네. 그에 따라서 제가 이제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한 40여 명의 분노관리사를 배출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이제 우리 그 박사님은 앞서 나가시는 건데 진짜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은 군에 간 자식이 갑자기 죽었다 하면은 그 놀램, 슬픔 이런 것은 정말 굉장한 데미지가 오잖아요. 예. 또 그런 분노 조절이 안 될 거고 또 자식이 죽으면은 평생 가슴에 이렇게 묻고 간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서 이제 분노 조절을 공부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막 흥분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하고는 그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나요? 대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제가 멱살을 잡힌 적도 있고 뭐 과도를 뭐 배에 들이대는 그런 유가족도 만났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가 당신이 말씀하는 거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자세로 다가가면은 웬만하신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난 범위 내에서 그분들의 그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건의하고 또한 그 결과를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분들이 막 이제 놀래서 찾아왔을 때 그냥 차분하게 그분들의 그 어떤 그 막 그 흥분된 그런 걸 다 들어주고 나서 이제 조용하게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그 이치적으로는 그런데 뭐 조용하게 그 다음에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면 바로 모양 우산으로 날라와? 그렇기 때문에 우선 뭐 그 위험한 상황들은 뭐 감수를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그렇게 또 제가 만나는 유가족 분들은 1차적으로 그 자기의 자녀들이 바로 죽은 상황이 아니고 죽었다고 통보를 받고 이제 한동안 이제 슬픔에 잠겨 있다가 이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1차적인 그 뭐 쓰나미 같은 분노는 이제 잠잠해진 거죠. 우선 지나간 그 두 번째 단계에서 뵙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 노재영 박사님하고 이제 분노 조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교수님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뭐라 할까 이렇게 에너지가 막 넘치게 감사합니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열기를 좀 식힐 겸 우리 교수님이 신청한 진짜 사나이 군가를 한번 이렇게 듣고 또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 아직도 뭐 군대 시절에 그 추억이 남아 있는지 진짜 사나이를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노재영 박사님이 신청한 진짜 사나이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겉모습 봐도 진짜 사나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 교수님과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은 그 대한민국 제1호 분노 관리사이신데요. 분노 관리사 그 직에 그 종사하면서 또 많은 그 보람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분노 관리사라고 하는 게 아까 설명 들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하느냐, 활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많은 내담자들 저를 찾아와서 저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속상해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 그 화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줄여드릴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분노 관리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안산대학교에서 그 학생처에 상담 뱅크장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예. 2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안산대학교 학생 중에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싶다라고 하면서 와. 그림을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 건데 그 그림에 이제 뭐 영어로 뭐 fuck you mother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 그 미국 사람들 얘기할 때 쌍소리가 fuck you 이런 네.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걸 써놓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그 친구는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그 정신 속에서 사탄과 천사가 싸우는 거를 매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한쪽에서는 사탄, 악마가 한쪽에서는 천사가 있는데 밤새 싸운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서 예. 한쪽 눈은 뻘겋고 한쪽 눈은 맑아요. 예. 그래서 이게 참 문제구나. 내가 만난 내담자 중에 이 친구를 내가 고쳐낼 수 있으면 내가 대단한 거다 이런 예. 생각을 가지고 6개월 동안을 그 친구를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친구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6살 때쯤에 예. 자기 어머니가 가위를 들고 자기 아버지를 겨누고 뭐 싸우는 모습이 그걸 봤구나. 어렸을 때 하여튼 최초의 기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가장 큰 게 뭐냐라고 그랬더니 엄마와 아빠가 헤어진 것도 이해를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을 나간 엄마가 무슨 이야기가 됐든 내가 이마저마해서 너네 아빠랑 이혼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한마디만 하고 떠났으면 자기는 괜찮았을 것 같다. 그쵸. 지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는 한마디 해명도 없이 떠난 엄마가 네. 자기 동생과 함께 자기를 버리고 갔다라고 그렇죠. 지금까지 생각해 왔다라고 하면서 네.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학생에게 엄마 아빠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할 경황이 없었을 수도 있다. 예. 너가 성인이니까 이제 네가 판단해 봐야지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줬고 그 이야기를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린 자기 엄마의 그림 속에는 God bless you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예. 저한테 그 그림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됐구나라고 됐죠. 신의 은총의 길을 그렇게 됐고 이제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제대를 했는데 가끔 저에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그 이렇게 분노 조절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자기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정말 당황할 것 같은데 그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알으면은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해소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죠?
그렇죠. 예,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은 상담사들은 통상적으로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예. 상담 기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유의 상담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어떤 한 학생이 예. 예, 제가 모르는 상담소에서 빅5라고 하는 그 상담 기법을 진단을 했어요. 그 기법으로 이제 자기를 진단을 해가지고 결과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와서 예. 그거를 가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상담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그러니까 금방 낙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불필요한 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쩌면은 나는 이런 사람인데요. 저 좀 선발해서 써주세요라고 예.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회사 측에서는 이게 성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예. 탈락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그 진단지를 저한테 와서 들이밀고서는 저한테 왜 이렇게 됐냐라고 이제 따지길래 아니 이게 내가 지금 자네를 진단한 것도 아니고 자네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으면은 사실은 상담사인 나도 할 말이 없다. 만약에 예. 나에게 정식으로 상담을 요청해 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해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그 분노 조절이 만약에 수위가 더 높아지면은 예. 어떤 뭐 정신병으로도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적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대략적으로 그 인제대 백병원에 계신 우종민 교수 이런 분들은 내가 순간적인 분노가 일었을 때 예. 대략 15초 내지 30초 정도만 예. 견디면은 그 화가 사그러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방도에서도 화가 났을 때 가장 그 조절하는 1순위가 뭐냐면 우선 멈춤, 스탑. 예. 잠깐 멈추라고 하는 그게 최고의 명언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 아는 지인이 예. 여자분인데 화가 나잖아요. 예. 화가 나면 그분은 얼른 가서 뜨거운 물 한 잔을 이렇게 먹고 이 컵을 들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마시면은 이렇게 화가 났던 게 이렇게 사그러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주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예, 같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예,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각을 하면 자기가 예. 깨달으면은 그러면 컨트롤이 되죠. 컨트롤이 되는데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사전 단계가 뭐냐면 지금 때려 부수고 막 어디 들이받고 싶은 그 심정을 15초간만 스탑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아주 그 분노 관리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와, 그런데 그 15초를 이렇게 스탑할 수 있다는 그걸 알고 있으면 분노 조절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진행자님께서 봤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럼 나에게 화내는 그런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노교수가 그 얘기했어. 이것만 떠오르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5초 그게 아주 핵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5초. 네. 네, 우리 청취자님들도 15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또 분노 조절 그 강의 중에 또 재미있는 또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죠. 예,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한양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앉아 있는 여학생이 중국 아주 고위층 공산당 간부의 딸이 한국에 유학을 온 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인데 제가 이제 그 분노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너네 나라에서 중국에서는 뭐 머리 뚜껑이 열릴 것 같다. 무슨 뭐 눈이 안 보인다. 화가 나가지고 이랬을 때 그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분노라고 했을 때 그거는 중국 발음으로 팬누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머리 뚜껑이 열릴 것 같다. 뭐 그냥 이런 표현은 뭐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한문으로 생기래라고 써줬습니다. 노트에
그래서 생자는 날생이고 그다음에 기자는 연기 기자, 그다음에 레자는 올레자 네. 이렇게 해서 써줬는데 그거를 한번 발음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 네. 여학생이 성질나 이렇게 발음을 성질나? 해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야 이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물론 제가 이제 분노를 연구하다 보니까 일본, 중국, 한국 요 세 나라의 상황을 주로 연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화가 났을 때 아이 성질나 이랬을 때 그 성질나가 저는 순수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온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여학생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는 낙지가 세 종류가 있다. 산낙지가 있고 네. 기절낙지가 있고 냉동낙지가 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기절낙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기절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예. 중국에서는 기절이 사망이라는 뜻이랍니다. 아, 그러니까 기가 끊어지면 죽었다라고 그치. 하는 아, 뜻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을 평상시 많이 쓰고 있는데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환자 위문을 가서 예. 환자를 보고 너 생기가 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사실은 사람이 예. 살아나는 에너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생기가. 생기. 예. 근데 그 기절해버리면 죽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예, 뜻인 예, 거죠. 예. 그 제가 아주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심리학의 태두라고 불리는 그 정신분석학의 대가 프로이드라고 하는 분이 우리 그 분노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최초의 그 정신분석학에서 우리 인간의 그 삶의 원동력 에너지가 예. 공격성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기래 혹은 기가 살아있다. 제가 말하는 대로 분노는 에너지다 이 말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확신을 얻고 이제 그쪽 방향으로 분노는 에너지라고 이제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교수님 이렇게 말씀 심도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방송을 들으면은 예. 또 이렇게 그 분노 관리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전망은 어떤가요? 이제 그 앞으로 미래의 그 직업에 대한 전망은 예. 아주 그 세분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망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그 내담자를 상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또 정신 쪽에서 감정이냐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로 세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뭐 이제 뇌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또 뇌 구조상에 뭐 해마에 이상이 생기면은 치매가 걸린다 뭐 그다음에 편도체 이상이 생기면은 뭐 고통을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분야가 디테일하게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뭐 모든 사람을 그냥 상담사가 내담자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분화돼서 아마 상담 혹은 또 힐링, 치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망은 몹시 밝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제 뭐 전망은 좋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제가 처음에 이 분노 관리사라고 하는 그 자격증을 만들면서 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을 망라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카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회기로 해서 한 회기당 3시간씩 이렇게 해서 36시간 정도 저에게 이제 분노와 관련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실습을 진행하면은 어떤 내담자가 왔을 때 기초적으로 당신의 분노 수준은 이 정도 된다. 그리고 당신의 문제는 뭐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노 관리사라고 하는 그 자격증을 만들면서 2급, 1급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2급 정도를 하려면은
36시간 정도를 제 강의를 듣고 실습을 진행하면은 자격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1급은 또 이제 밖에서 이미 상담사를 하고 있거나 예. 그다음에 심리학 석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자격이 갖추어진 분들에 대해서 제 강의를 또 36시간 듣고 나서 이제 2분 정도면은 1급 자격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1급 아.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교수님 이제 강의 들으면서 예. 또 이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36시간 교육을 받고 그 평가를 하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나요? 어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뭐 이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사들처럼 뭐 이 신체 구조라든지 뭐 뇌 구조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심리 상담사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크게 어렵지 않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노 관리사가 그 되기 위한 그 자질, 예. 또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예. 어떻게 예.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라고 그래가지고 뭐 분석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분이 지금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그다음에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긍휼한 마음으로 저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예. 상담사의 기본적인 자질은 첫 번째는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하고 예. 그분이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예. 인내심,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뭐 분노 관리사라고 하면은 이제 또 다른 영역이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려고 하는 그 인내심, 이것이 그 경청과 인내심,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상대방을 잘 이해를 해주고 경청을 잘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타인을 존중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일단 그 본인 수양이 필수네요. 그렇죠. 본인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잔이 넘치지 않는데 남에게 퍼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 속에, 마음통 속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것을 남에게 퍼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되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이제 분노 관리사를 꿈꾸는 그 청소년들한테 뭐 좋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연세대학교의 저기 뭐 영상학부 교수 김주한 교수가 최근에 그 출간한 책 중에 내면 소통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조절력을 우선 갖추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대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대인 관계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지고 자기가 이 일을 해야지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직업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거기에 부가해서 돈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자기 동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널려져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좋아하고 할 만하다, 즐겁게 그것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는 자기 동기력, 이 세 가지가 필수적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청소년들의 관심 있는 그 청소년들한테도 이렇게
잘 이렇게 예. 설명을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 선하게 살아간다면은 정말 좋은 세상이 오겠죠? 예. 예.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노래 한 곡 네.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예. 네. 여행 갑시다 나의 여차여 하나뿐인 나의 여차여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납대하리이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안아봅시다 나의 여차여 하나뿐인 나의 여차여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지워봅시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오로지 나만 아는 네,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를 감상하셨습니다. 임잔의 세종 납시은은 98.9MHz 세종 FM과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교수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육군사관학교를 이렇게 졸업하셨는데 예. 그 군대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군대 이야기를 하면은 이 예. 젊은이들이 뭐 음주 간에도 뭐 군대 얘기 빼고 에너지가 넘치죠, 에너지. 그거 뭐 군대 얘기 빼면은 뭐 말할 게 없다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역시 비슷합니다. 그 부하들과 함께 예.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매복 작전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뭘 접하게 됐냐면 아웅산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아, 그때요? 예, 오.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예. 작전 중에 이제 그 정부 요인들이 그 암살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웅평 대위가 미국이 몰고 넘어올 넘어오고. 때도 또 비무장지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상황을 모르는 숙명이네. 예.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작전을
중지함이 없이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한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비무장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때 참 불안했었고 그다음 부하들에게도 야, 이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바로 적과 접촉을 하게 되면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예. 기억이 아주 있습니다. 군대 생활 하시면서 그 큰 사건 있을 때마다 그 비무장지대에 예. 계셨네요. 예. 그럼 우리 교수님은 또 작가로도 활동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뭐 종합문예 유성에 네. 지난해 그 수필 작가로 네. 등단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또 뭐 글을 뭐 쓰게 된 동기도 있죠? 예, 좀 더 그거 이야기를 하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좀 짧게. 이렇게, 예.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독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감탄을 합니다. 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그렇죠. 있지? 예. 이런 거를 그러면서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게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면 저는 분노관리사이기 때문에 아니 예. 남들은 글을 써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데 예. 나는 도대체 남들이 쓴 글만 읽다가 이 세상 끝나나?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 그럼 나도 써볼 거야 이래가지고 쓰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등단을 하려고 해서 등단한 것이 아니라 예. 예, 제 글을 보고 종합문예 유성에서 예. 콜을 했습니다. 이 예. 글을 보니까 이미 등단하셨어야지 될 분인데 뭐 하고 계시냐 이래가지고 예. 예, 글을 내고 바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또 그 교수님 그 페이스북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글을 정말 뭐 분노 조절 막 이런 글을 올라오는 걸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정말 이렇게 맛깔나게 쓰시더라고요. 또 그런 감사합니다. 예. 계기가 있었네요. 예. 뭐 이제 남 것만 읽지 않고 내 생각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서 예, 그렇죠. 쓰셨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교수님은 이제 그 뭐 작가이기도 하신데 또 작가님은 또 어떤 영화를 좋아할까 좀 이렇게 궁금도 했었거든요. 어떤 영화죠? 예, 제가 이제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예, 보고 배너.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네, 그게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광활한 대지를 보거나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예, 운물을 보거나 그러면 굉장히 큰 감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인간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 웅대한 스케일로 펼쳐지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인문학의 출발을 보면서 야, 진짜 저 시대에 내가 살았으면은 어떤 감동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배너 좀 3시간 반 내지 4시간 되는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유일하게 제가 졸지 않고 끝까지 본 영화가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 선정을 그 좋은 영화는 그렇게 또 재밌어서 예. 이렇게 보는데 또 감동을 받고 그러면 또 여운도 오래 가죠. 예. 지금까지도 여운이 가는 거 보면은 예. 굉장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 또 이제 교수님의 그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또 예. 예. 그 이제 제가 그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글을 쓰는 후배 그러니까 여기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붓글씨를 잘 쓰는 후배가 예.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가보로 전할 만한 무슨 가운 그런 거가 없냐 이래가지고 예. 제가 이제 그 정한 것이 가전 효신학 예. 세수 인해경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효와 신과 학, 즉 예, 효도를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신의가 있어야지 되고 공부를 해야지 된다 이런 뜻이고요. 예. 세수 인해경은 세상 밖에 나가서 살면서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고 그다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해야지 된다는 이런 뜻으로 세수 인해경을 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군 생활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6 사태라든지 12.12 사태에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떤 상황이 되든 내가 목숨을 내놔야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나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옳은 일에 목숨을 건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예.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내가 서로 목숨을 내놓는 순간이 오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그거를 정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또 세종대왕 또 어록에서 인용해 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옳은 일에 목숨을 건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아주 그런 좌우명이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또 우리 또 뭐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죠, 그럼? 저는 네. 부모님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존경합니다. 네. 왜냐하면 같이 살았었고 같은 밥을 먹고 사랑을 받았으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직접 전해준 그것은 어떤 책에서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얘기한 것보다도 크게 제가 감명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부모님들이 그 돌아가시면서까지 보여주신 네. 자식 사랑과 함께 그다음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에 대한 그 아주 모델적인 그 귀감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존경합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잘 길러주신 예. 그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그리운 존재죠. 예. 그럼 또 여기서 다시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인순이의 그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너무 이렇게 애절한데 같이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예, 혹시 눈물 날지도 모르겠는데요. 네네. 예.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네, 노재응 박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박사님, 네. 우리 고향이 천지 개벽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원주민으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좀 좀 신세대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예,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인물은 썩듯이 우리가 어차피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신 원주민으로서 조금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외부에서 어떤 그 문화가 유입되더라도 그게 상생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서로 망치는 방향으로 네.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분노를 강요하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우리가 미끄럼 틀이 있다라고 했을 때 미끄러지느냐 미끄럼을 타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더 좋은 길을 모색하는 예. 미끄럼을 타는 방향으로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 변화를 즐겨야 된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또 조화롭고 그 상생하는 도시도 되는 것 같은데요. 세종 FM 방송국에 오셔서 또 분노 조절과 분노 조절하는 방법 많은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방송 참여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너무 좋은 그 방송에 출연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행자분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네. 편하게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멘트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화가 났을 때 오늘 그 제 방송을 한번 들어주시고 주의를 기울이시면은 분노할 일이 적어도 제 방송을 듣기 전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다.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여 소감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한양대학교 노재응 교수를 모시고 분노 조절하는 방법과 교수님의 희로애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노재응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취자님들도 유익하셨는지요? 임재한의 세종납시인은 세종 FM 98.9MHz와 OBS 라디오 99.9M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는 세종 FM 유튜브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을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엔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엔 이렇게 비가 왔어요.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이렇게